강의사는 증시 각도기. 안녕하세요. 나침반 안지원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각도기 박사철입니다. 네. 오늘도 시장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코스피 네. 0.3% 상승, 코스닥은 0.2% 하락했는데 종목별로는 막 급등 급락한 종목이 굉장히 많았고 역시나 올해 들어서 수급이 쏠린 그런 섹터 내에서는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. 그렇죠. 두 자릿수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끝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오늘은 의료 AI나 로봇주들한테 좀 펼쳐졌습니다. 로봇주 정말 대단합니다. 네, 두산 그 로보틱스가 이제 네. IPO를 앞두고 있잖아요. 오늘부터 수요 예측 시작인데 기대감이 좀 엄청난 것 같아요. 네, 오늘 두산 지주사를 27% 급등을 시켰습니다. 정말 대단하네. 원래 좀 저평가돼 있긴 했잖아요. 지난주 시총이 1.7조였는데 그 두산 로보틱스 그 예상되는 희망 공모가액 상단 기준으로 1.7조 원 시가총액이니까 그거 지분 가치가 1조 정도 됩니다. 근데 시가총액 1.7조면은 충분히 좀 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왜냐하면 지배주주 순이익도 3천억씩 벌거든요. 올해 예상이 3천억 정도인데 그거 생각하면 싸다 했는데 오늘 뭐 거의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여기서는 또 조금 애매하게 좀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업종별로는 섬유유복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. FNF가 5% 오르면서 업종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. 저 여기도 대주주가 좀 주식 사더니만 확실히 대주주가 주식을 사는 것과 파는 거는 확실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. 물론 뭐 이거는 FNF 잘해서라기보다 중국 관련으로 오른 느낌이 더 크긴 합니다만. 그리고 또 V모 운용사가 바닥에서 기가 막히게 또 지분을 추가 매입을 했더라고요. 최근에 잘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뭐 중소비주 다른 데도 좀 올랐습니다. 글로벌 텍스프리도 6% 상승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. 뭐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사는 그 화장품 중에 그 리드샷이라고 그냥 바르는 화장품인데 뭐 마이크론 니들 들어가지고 따끔따끔하다고 합니다. VT라는 회사가 만드는 건데 8.6% 상승했습니다. 여기는 주가가 정말 막 뭐라고 해야 되죠? 피레침처럼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가 끝일지 모를 정도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. 요즘에 참 인기가 많은 것들, 그 시장에서 좀 수급 우호적인 것들은 뭐 적정한 수준보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좀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현대백화점 신세계도 2%씩 상승을 하면서 중국 관련된 주들 다 괜찮았습니다. 전통적인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, LG선건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 소비주 따라갈 때 같이 안 가고요. 다른 것들이 좀 올라가네요. 그리고 오늘 국고채 금리도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. 한국 10년물이 3.96% 거의 4% 근처. 전일 대비해서 한 7bp 정도 올랐고요. 한국 3년물도 7bp 정도 올랐습니다. 최근 들어서 금리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오늘 보험주들 상승에도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. 한화생명이 8% 가까이 올랐고요. 동양생명, 삼성화재, 현대해상 다 3, 4%대씩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. 근데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쩌냐? 어떤 걸요? 저기 채권. 채권. 갖고 있는 것들은 좀 손실폭이 컸죠. 그 다소 최근에 산 것들도 9월달 들어서 산 것들도 최근에 좀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마이너스가 찍히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연초부터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한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. 개인들의 채권 매수세가 막 많이 급증했잖아요. 올해 들어서 일단 평가 손실로 좀 찍히겠죠. 다만 이제 내년도에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저 한 건인 만큼 올해 바라보시는 분은 없겠지 설마. 그렇죠? 그렇죠. 길게 보면 뭐 금리 또 다시 내려가겠죠.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오늘은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. 뭐 만호제강, 넥스틸 이런 중소형 철강주도 오늘 5%, 3%대씩 하락을 했고요. TCC 스틸, 동국제강, 포스코홀딩스, 현대제철 다 2, 3%대씩 하락을 했습니다. 통신주도 그 다음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. 화학 섹터가 오늘은 1% 가까이 좀 하락을 했는데요. 후성이 6%대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 코스모 신소재,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, 금양, 코스모 화학, SK 이노베이션까지 다 2에서 4% 사이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.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좀 좋지는 않았고요. 최근에 좀 소급이 계속 부정적이고 예전에 2차전지 섹터 하면은 지금 호재가 막 연이어서 터졌는데 요즘엔 조금 걱정스러운 이슈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최근에는 좀 주가가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. 캘리포니아가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. 뭐 화학주에서도 뭐 효성 TNC는 스판덱스가 최근에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요. 중국에서. 그래서 오늘 2% 정도 반등을 했고 뭐 롯데정밀화학은 4% 하락을 하면서 화학주들도 좀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고요. 그리고 의료 AI가 오늘 사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엄청 강했습니다.
네, 전일에 이제 10일에 스웨덴의 이제 카롤렌스카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. 노벨 의학상을 선정하는 굉장히 좀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는데 네. 여기서 이제 유방암 검진받은 5만 5천 명 대상으로 전문의가 판독을 잘할지 AI가 판독을 잘할지 요거 판독 실험을 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. 결론은 AI가 전문의보다 더 암을 많이 발견하고 정확도도 높았다. 네.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네, 유방암 권위자인 프레드릭 스트랜드 박사가 있는데요. 유럽에서는 이제 유방암 진단을 할 때 의사 2명이 최종 판단을 이때까지 해왔다고 합니다. 근데 전문의가 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, 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문의를 AI로 좀 대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좀 한 건데, 결론은 AI가 대체할 수 있음을 입증된 결과다라고 언급을 하면서, 이게 또 루닛의 제품을 활용을 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루닛이 와 최근에 막 상한가 가고 이랬잖아요. 시총 네. 2조짜리야. 근데 시총 3조가 됐는데 추가로 오늘 고가가 12%까지 급등을 했는데 점점점 이제 약발을 좀 잃더니 3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. 루닛 급등할 때 다른 의료 AI들도 좀 다 같이 막 급등을 해서 고가 막 6%대 막 3%대 많이 상승하다가 마이너스로 끝나고 오늘 하루 변동성은 좀 굉장히 좀 컸습니다. 예. 네. 그래서 의사를 대체하는 것까지 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고 유럽에서 특히나 이 AI로 대체되는 이게 좀 가장 좀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전 검사의 경우는 확실히 기계가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원래 옛날에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쪽에 이제 비전 검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. 네. 사람 눈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다 바뀌었잖아요. 기계로. 그래서 비전으로 보는 건 뭐 예를 들어 엑스레이를 많이 봐야 되고 뭐 이런 입장이면 못할 이유는 굳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격 변동이 심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원래 전문의 2명에서 판독을 하는데 이거를 순차적으로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전문의 1명을 빼고 전문의 1명과 AI 네. 기기 1대 이렇게 하는 거랑 전문의 아예 없애고 AI 2대로 하는 거 요거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문의 그냥 다 빼고 AI 2대로 하는 게 가장 좀 효과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나왔었거든요. 네. 네, 근데 일단 전문의 1명만 빼고 AI 1대로 좀 대체하는 것 먼저 지금 추진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오늘 수요 예측 시작을 했습니다. 네. 네, 세계 4위 협동 로봇 업체이고 오늘 메리츠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공모 희망가 상단이 26,000원인데요. 목표가는 29,0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. 한 2조 언저리 밸류로 좀 예상을 한 것 같고요. 22년도 매출액은 450억밖에 안 되는데 26년도는 2,500억까지 매출이 연평균 54%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흑자 전환은 언제 하냐? 이것도 중요하겠죠. 25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할 예정인데 로봇 관련주는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흑자 전환하면서부터 이 영업이익률이 급증하기 시작을 합니다. 25년도에 8.7%, 26년도에는 14%, 26년도에는 28%.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막 더블씩 증가하는 거는 흔치 않잖아요. 네, 일단 26년도에 28% 거의 30% 영업이익률을 낸다는 거니까 굉장한 좀 수익성도 차지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화웨이 네, 너무 세더라. 근데 어떤 게요? 장중에 보니까 너무 세. 두산이요? 아니 로봇이. 아 로봇. 깜짝 오늘 놀랐어 진짜. 의료 AI처럼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. 아니 이게 한 번 오르면 요즘 무서워요. 네. 적당히가 없어. 그 쉽게 그 갖고 있는 종목 이렇게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으면 네. 쉽게 팔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. 그래도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치고는 애들한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. 예. 그만큼 좀 수급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어렵습니다.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측정이 안 돼. 네. 그래서 뭐가 좋다 하면은 이게 글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너도 나도 매수 이렇게 달려들기 때문에 순식간에 좀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이 급등하고 또 오래 급등하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두산이 27%나 급등했고 반면에 이제 다른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이런 뭐 로봇들도 장중에는 14%, 12%씩 급등했는데 보합으로 끝나거나 마이너스 1%로 끝나거나 변동성 굉장히 커서 잘못하면은 물리기 십상이고 뭐 계속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다소 일찍 팔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도 좀 어려운 장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네,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가 굉장히 인기가 많죠. 반면에 이제 아이폰을 제재를 하는 이슈가 아이폰 부품 벤더들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이게 타격
타격을 이 정도 받는 게 좀 과도하지 않나? 이런 의견이 좀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. 주가 더 떨어져야 된다. 애플, 뭐 LG이노텍 더 떨어져야 된다. 이런 의견은 하나도 없어요. 원래 주식이라는 건 과도하게 심리를 반영하는 거니까 현실화 될지 안 될지 아직 더 봐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네. 네, 근데 일단 다들 괜찮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. 일단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대비 5% 감소한 2.2억 대 정도 나타날 것이다. 즉, 한 1,000만 대 초반 정도 네. 감소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. NH증권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. 아이폰이 연간 최대 1,000만 대 정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이 정도 타격이 전부 다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. 일단 화웨이의 메이트 60 시리즈 이게 굉장히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. 1,500만 대 판매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. 다만 SMIC가 이 7나노 칩이 탑재됐다고 하는데 요거 부품 수급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. 왜냐하면 수율이 50%도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게 지속성에 좀 한계가 있다. 네. 그리고 미국이 또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소 이렇게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2018년에 화웨이 부회장이 체포가 됐었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좀 아이폰 불매 운동이 중국에 있었는데 그때 네. 당시에는 아이폰이 한 20% 정도 판매가 감소했습니다. 중국에서. 네. 그때 굉장히 좀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 한 1,000만 대 정도까지는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, 다만 1,000만 대 감소하더라도 그 주가는 주가에 그 우려는 충분히 반영돼 있다라는 의견이고요. 여기가 좀 제일 세게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는 의견이고, 뭐 KB증권은 이거보다 좀 덜 좀 더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고점 대비 애플이 한 10% 빠졌고요. 지금 LG노텍이 30% 정도 빠졌고 디스플레이도 한 30% 정도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중국이 중앙정부 부처에서만 아이폰 사용을 금지한다면 중국 아이폰 판매량이 한 1% 정도 감소할 것이다. 1%면 뭐 44만 대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네. 뭐 거의 타격 안 받는다는 소리죠. 만약에 이게 국영기업까지 확대가 되면 4% 정도까지 감소할 것이다. 한 200만 대 타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. 트렌드포스나 NH증권 대비해서는 훨씬 더 타격이 덜할 것이다라고 KB증권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애플이 중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도 굉장히 크잖아요. 한 700만 개 정도 고용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실업률도 굉장히 중국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경기 부진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애플 밴더를 공격을 할 수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만 이게 한정돼서 아이폰 사용 금지를 할 것이고 다소 이제 사전 경고 메시지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12일,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13일 뭐 새벽에 아이폰 15가 공개가 될 텐데 이 공개한 이후에는 예상보다 반응이 양호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전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. 이 1,000만 대가 빠진다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1,000만 대 빠지는 걸로 주가에 하락은 이제 다 반영됐다라고 말한다는 것도 또 잘 모르겠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그렇죠. 얘기인가요? 네, 이거는 누구도 예를 들어 뭐가 조금만 분위기 이상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. 이 문제는. 근데 좀 뭐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이걸 가지고 너무 좌지우지 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확대되면 주가는 또 상황이 좀 전혀 다른 거라서 영업은 비슷하게 돼도 주가는 또 몰라요. 그래서 잘 모르겠네. 예. 근데 KB증권에서 계산을 한 걸로 보면 중국 지역의 모든 아이폰 판매가 금지됐을 때 부품 업체들은 얼마나 타격을 받을까, 이게 정말 최악을 가정한 거잖아요. 네. 그때 LG노텍은 매출 비중 한 10% 정도 타격, 삼성 디스플레이는 9.4% 정도 타격, LG 디스플레이는 3.3% 정도 타격. 굉장히 좀 적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막 30%까지 빠진 거는 좀 과도하다,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. 그것도 모르겠네. 근데 예를 들어 그거 있잖아요. 마진율이 부품 업체들이 마진율이 뭐 30% 40% 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. 겨우 박했는데 매출 조금 빠지면 어떻게 되나? 또 이게 이익단에서 완전히 그림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. 그렇죠. 매출이 10%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10%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네. 막 30% 감소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난 잘 모르겠네. 저걸 어떻게 딱딱 천재들인가 봐. 난 모르겠어. 네. 근데 항상 이제 우려의 이슈가 나오면 증권업계 리서치 하우스는 모두가 일단 괜찮다, 이거 괜찮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받아들일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또 반대로 이런 우려의 상황이 터졌을 때 주가 반응은 상당히 좀
현실보다 더 격하게 반응을 하잖아요. 나왔죠. 네. 그래서 매수 기회를 줄 그런 기회가 좀 사실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. 네. 만약에 저 심리가 이거 진짜 좀 충격이 주가 더 많이 빠져 그래서 진짜 충격적인 문제야 이러면 그때는 또 반대로 보일 것 같긴 해요. 예. 네. 일단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아이폰 15 발표가 있는데 그 이후에 반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도 이제 SMIC 뭐 7나노 탑재했다고 해도 이게 A12 바이오닉 칩 정도 수준이고 지금 A17이 나오려고 그러잖아요. 네. 예, 그래서 수준 차이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대체제로 볼 수 있나? 경쟁 제품이라 볼 수 있나?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아이폰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하고의 문제죠. 수요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. 대수를 정말로 저 웨이트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될 경우는 정말 심각하죠. 어차피 지금 제가 보니까 아이폰과의 싸움이 아니라 다른 안드로이드와의 싸움일 수도 있어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기존에 원래 이제 중국 제품 뭐 샤오미나 뭐 오포, 비보 쓰던 사람도 있었을 거고 원래 아이폰 쓰던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아이폰 쓰던 사람이 과연 화웨이로 넘어갈 수 있겠느냐?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지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오포, 비보가 넘어간다는 거지. 오포, 비보가 하웨이로 넘어가. 오포, 비보가 화웨이로 많이 넘어갈 수 있겠죠. 네, 근데 지금 문제는 아이폰을 쓰던 사람이 이쪽으로 넘어갈까? 이렇게 될 수는 있죠. 만약에 애국주의가 발동되면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사서 아이폰은 집에서 쓰고 안드로이드 회사에서 쓰는 거야. 그러면 애플의 교체 주기가 느려지겠죠.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? 그렇게 하겠지. 비싼데. 아니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폰은 안 비싸니까 어쩔 수 없어. 딱 눈치 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바꾸지만 그렇다고 뭐 그 예를 들자면은 죄송합니다. 이게 애플은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.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데 노트북에서 막 울리네요. 네, 끝나고 왔는데 죄송해요. 네, 어쨌든 뭐 그래서 저는 조금 만약에 애국주의가 커지면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네. 애국주의 힘이 얼마나 센지 좀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9월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11일에 발표가 되죠. 오늘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이제 10일간 정도의 잠정치는 큰 주가에 영향을 안 주지만 굉장히 좀 큰 폭의 증가 또는 좀 극적인 데이터는 반영을 좀 많이 주거든요. 오늘 그 중에 하나가 변압기 수출 데이터입니다. 깜짝 놀랄 정도였는데요. 일단 초고용량 변압기 수출 단가가 올해 1월 달에는 한 11불 정도 됐습니다. 근데 8월 달까지 15불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했어요. 11불, 12불, 14불, 15불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다가 9월 달에 23불로 갑자기 더블로 뛰었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단가가 110% 증가했고 전 월 대비로 60%나 갑자기 증가했습니다. 네네.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. 미국 쪽에서 수요가 큰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갑자기 9월 달 들어서 이렇게 단가가 더블로 증가한 거는 뭔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실이라면 굉장한 이제 실적 증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. 네, 소형 변압기 있는 단가는 조금 못 미칩니다. 40%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. 9월 달에 대형 변압기가 110% 증가한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미친데 이거 소형도 40%도 엄청난 수치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늘 변압기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좀 반응을 했습니다. 현대엘렉트릭 7% 상승했고요. 효성중공업, LX일렉트릭도 5%대, 3%대 상승을 했습니다. 뭐 재룡전기가 보통 이제 소형 담당을 하는데요. 3% 정도 상승을 해서 뭐 수출 금액 기준으로 9월 달 지금 나머지 20일치 데이터를 더 봐야겠지만 아마 월별 신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양극재 수출 단가는 조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 NCA나 NCM이나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데요. NCA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에 전년 대비 수출 금액이 130%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8월 달 데이터 보면은 전년 대비 6% 증가하는 걸로 뭐 증가는 하지만 다소 좀 안정화되어 있는 수준이고요. 9월 달에는 8월보다는 조금 하락할 것 같습니다. 네, 수출 단가도 1월 달에는 전년 대비 70% 늘어나다가 9월 달 데이터 보니까 전년 대비 17% 하락했습니다. 물론 이제 기저효과도 좀 존재를 합니다. 전년도에도 많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좀 마이너스로 꺾인 게 조금 부정적인 것 같고요. NCM도 숫자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. 1월 달에 수출 금액이 116% 전년 대비 폭증을 하다가 8월 들어서는 마이너스 8%로 NCA보다는 조금 하락세로 먼저 전환을 했고요.
수출 단가도 1월 달에는 65% 증가하다가 9월 달에는 마이너스 10%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단가 하락은 사실 중국의 원자재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단가 하락은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수치인데 수출 데이터로 이렇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. 2차전지는 뭐 요런 이제 수출 데이터도 영향을 뭐 주겠지만 최근에 이제 IRA를 뭐 폐지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발언들 이런 것도 이제 좀 정치적 이슈도 앞으로 좀 영향을 더 끼칠 것 같아서 미국 대선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안 그래도 신영증권에서 이 자동차 섹터, 전기차 섹터 이런 부분은 24년도 미국 대선에 좌우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왔거든요. 미국 대선에서 주요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IRA 관련 그리고 무역 관련된 겁니다. 먼저 IRA 관련된 거는 전기차 대중화에는 당연히 IRA 법안이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쳤죠. 그리고 그렇죠. 앞으로도 지속성이 중요할 텐데 이 트럼프와 바이든의 지지율이 지금 박빙인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트럼프가 24년도에 대선에 승리한다면 뭐 행정명령이나 새 법안이나 예산 조정 등으로 IRA 축소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트럼프는 실제로 이제 재집권한다면 IRA를 없앨 것이다라고까지 굉장히 공격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신영증권은 이거 완전 철폐는 불가능할 것 같고 좀 IRA 축소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내고 있습니다. 예. 무역 관련돼서는 24년도 대선의 주요 경합지가 미시건주랑 조지아주인데 자동차 산업 지역이랑 공통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자동차 관련 이슈가 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미국은 22년도에 역대 최대 무역 적자 기록했고요. 세계 최대의 승용차 교역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공약이 24년도 대선에는 꼭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IRA 법안하고 달리 이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, 공급망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든과 트럼프 모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주요 완성차 업체가 지금 현재처럼 북미에서 생산을 하려는 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자동차 이외에도 모든 수입품에 뭐 10%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트럼프의 8월달 발언도 있었습니다. 네, 무역 관련해서 또 피바람 또 불 수 있을 것 같네요. 트럼프가 되면 안 돼요. 한국 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마치 그걸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댓글 다신 분 아침에 계셔서 좀 그런 오해는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네, 되는 걸 바라는 거 아니냐? 말을 그렇게 하니까 일부러 너 원하면서 그렇게 하지 이렇게 비꼬면서 얘기하시었어요. 저 그 정도까지 비꼴 정도 아니고 산업적으로 정말 한국에서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.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한 발언 아니야? 공화당 편인 것처럼 보이잖아요. 민주당 공화당은 내가 무슨 상관이야 거기도 뭘 하든. 근데 하여튼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은 뉴스예요. 만약 저게 되면. 네. 그렇죠. 뭐 수입 관세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잖아요. 한국이 올해 들어서 많이 커졌는데 더 악화가 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. 중국한테 수출도 지금 많이 꺾였는데 미국한테 또 꺾이면은 큰일 나죠. 공장 투자한 설비 증설 비용이 좀 문제야. 그것도 늘어나겠죠. 네. 네. 그리고 CGV 유상증자 청약률이 90% 가까이 달성이 됐습니다. 예상외로 좀 흥행을 했죠. 이거 처음에 6월 달에 이슈가 나왔을 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근데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. 6월달 공시 시점 대비해서 신주 발행 예상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때 당시에 7,630원이었는데 확정된 금액은 5,560원으로 27% 낮아졌습니다. 이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. 그리고 CJ 대주주가 원래 조금만 참여하려고 그랬어요. 600원만 참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높여서 1,000억 정도 참여를 해서 상당히 좀 흥행에 그래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쉬운 점은 두 번째 제3자 비정 유상증자로 CJ 올리브 네트워크스라는 자회사를 4,500억 정도 밸류를 매겨서 현물 출자해서 CGV 주식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요 4,500억이라는 밸류가 PBR 3배거든요. 롯데정보통신 경쟁사는 한 배인데 3배로 평가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4,500억 내외로 4,444억인 것 같아요. 네, 이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서 요게 밸류가 안 낮아진 게 조금 아쉽긴 한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그래도 CGV가 11%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. 네. 네. 오늘 굉장히 많은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예. 오랜 시간이 길어졌네요. 네. 네,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안녕.